안녕하세요. 오늘 상생하는 협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학 박사로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의 연구개발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협상. 일단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상생이 어떤 의미죠? 서로 살아가다. 그렇죠.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자는 거지? 협상. 협상을 하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갈등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갈등은 무엇 때문에 오지? 마음. 그렇지. 너와 내가 뭐가 달라요? 욕구.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른 것만 가지고는 갈등이 오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저 밑바닥에 가면 뭐가 있지? 욕구. 더 들어가면 너와 나의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익이 되면 저 사람에겐 손해가 되고 저 사람에게 손해가 되면 내가 이익이 되고 같은 소리네 하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이익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역지사지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역지사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조자경 학생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생각이 조자경 학생을 이해하는 거지 조자경 학생의 그 생각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상생하는 협상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것은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첫 번째 숙제로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강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상이란 협상의 유형, 성공적 협상의 과정, 그리고 협상 실습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협상이란 무엇을 할 때 정의를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협상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협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앞에 상생하는 이라는 것을 붙인 거예요. 함께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협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상생하는 협상,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여기 배우자 숨겨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배구 선수가 배우자가 숨겨져 있었다고 TV에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친구는 있으시죠? 네. 그리고 형제 있고 부모 있고 직장 동료. 아직 직장은 뭐 방송국에 있는 동료들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도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동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뭐가 있죠? 갈등이 있고 갈등 과정들을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한번 협상이란 내가 지금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영어로 negotiation. 한자로는 화할협의 헤아릴 상자. 저게 헤아릴 상자래요. 저 한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화할, 헤아릴. 굉장히 중요한 게 화하다는 건 어떤 의미지? 서로 힘을 합치다. 서로 조화롭다, 잘 하모니를 이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화하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화할협, 헤아릴상. 관계를 잘 맺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를 잘 헤아려 줘야 된다. 그런 큰 의미를 저 협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할협, 날씨나 마음, 태도 따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야. 상대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헤아려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협상 기껏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불만스러워요. 이게 뭐지? 그럼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가 협상을 해요. 100이라는 것을 놓고 그럼 가장 온전한 형태의 협상은 각각 몇 대 몇을 취했을 때 온전한 형태의 협상일까요? 50대 50. 맞아요. 50대 50이야.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어떤 때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6대 4?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나 그래도 양심 있어 하는 사람이야. 나 좀 그래도 괜찮아 하는 사람 뭐예요?
7대 3 정도는 돼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다 갖고 너는 없는 게 협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온다면 50대 50이 가장 적절한 비율의 협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기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갈등을 해소할 때 올바른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50대 50일 때 가장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고용된 직원이에요. A라는 회사와 협상하고 했는데 50대 50 하고 오면 여러분들 환영받을까요? 못 받죠. 너 그거밖에 일 못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협상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가 이제 다루어지는데 그것은 좀 더 우리들이 다음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그런 협상의 태도를 익히는 차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그 수준에서 준비해 왔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협상이란 네고시에이션인데 이거 말고도 뭐 바게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협상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한다. 조인트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인트라는 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관과 관을 연결해주는 이런 관들, 연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조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조인트 아니면 이런 관절들을 우리가 조인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잘 연결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협상이라고 한다. 이제 협상에 대한 정의가 아까 협상하면 떠오르는 것 했던 것과 조금 의미가 차이가 나시나요 이제? 그래요. 자, 협상의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협상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체,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은 혹은 셋 혹은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둘이 의견이 통하면 협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상반되는 사안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가요? 내가 계약한 사람하고 영원히 계약해? 아니지. 임시적인 거라는 거죠. 임시적인 거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집을 사야 돼. 요즘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이. 집을 사야 돼. 내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저 사람과 협상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빨리 컨닝. 정보. 그렇죠. 정보를 빨리 얻어야지. 요즘 이 동네 집값은 얼마인지 최근에 거래는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처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협상하기가 좋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갈등 과정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을 잘 살펴본다던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본다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으려는 노력들이에요. 협상의 구조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쟁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지 주로 뭐로 해결해요? 대화로 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뭐가 되지? 문제 해결이 되죠. 문제 해결이 됐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합의서 작성이라든가 해서 그 협상을 공고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협상의 구조를 3요소와 4요소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 쟁점, 대화 이렇게 해서 3요소 그 위에 문제 해결까지 해서 4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협상의 주체. 그리고 쟁점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협상의 대상. 그 다음에 대화 무엇이라고 불러요? 협상의 수단. 그 다음 문제 해결, 협상의 내용. 어떻게 했는지 협상의 내용. 자, 그 다음에 합의. 협상의 목표 결과는 무엇이다? 합의에 있다. 됐습니까? 서로 합의를 하는데 우리 협상의 목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협상을 들어갈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선에서 협상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어머니하고 용돈 협상 해봤어요? 용돈 협상할 때 마음속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잖아. 마음속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처음엔 그거보다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둘이 협상을 해서 내 마음속에서 난 요 선까지는 엄마 이까지는 꼭 줘야 돼 하는 선까지는 그 밑으로는 울고 불고 해서 또 올리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이 당사자 A와 B는 무엇을 설정해야 된다? 협상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것이 곧 무엇이 된다? 결과가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협상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건 표면화된 갈등 해소에 적용할 규정이나 정해진 절차 등이 없을 때, 그리고 갈등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따지며 싸우지 않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원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가장 좋은 건 협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협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협상을 해요. 그래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협상 만족, 협상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출물, 무엇이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상 당사자의 심리적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협상이 만족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기고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하면 그 협상은 만족스럽다. 그런데 나에게 이익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협상은 불만족스럽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협상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통상적 협상과 문제 해결력 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요거는 다 빼고 지금 저 상생에 해당하는 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됐습니까? 문제 해결력 협상을 해야 되는데 목표는 상생이다. 상호관계는 현재 관계가 무관하게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데 상호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무엇을 확실히 넣고 가야 되느냐? 신뢰.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협상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무엇을 설정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할 때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선도 내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협상을 할 때 누군가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마 협상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입장이 아닌 관심사에 초점 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전략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통상적 협상이 있고 문제 해결력 협상이 있는데 이것도 입장과 그 다음에 개인의 욕구를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 결과 일방적 승리가 있고 타협이 있고 윈윈적 합의가 있고 협상 결렬이 있는데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건 뭐예요? 윈윈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건 뭐라고? 윈윈.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협은 협상자가 최초에 제시한 요구 수준을 절충해서 상대방과 요구 수준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타협이 많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윈윈하도록. 왜 타협을 하면 안 될까요? 한쪽이 불만족스러워. 맞아요. 한쪽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윈윈 했을 때 우리들이 상생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들은 상생하는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협상이 결렬되면 서로에게 어떻게 되지? 신뢰가 깨지고 문제가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협상 결렬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쭉 이야기했던 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죠. 가장 상수가 뭐라고?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자, 유능한 협상인의 자질, 기억력, 빨리 말하는 능력, 스트레스 관리 능력. 서희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 뛰어난 언변으로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뛰어난 언변 하나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그분이 가진 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애국적인 정신, 그리고 그 소선용을 상대를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정보력, 그리고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협상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그 선물까지 많이 받아낸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방금 나왔던 것처럼 뭐라고 하지? 칼보다 무엇이 더 날카롭다? 펜. 그런데 그거보다 힘이 더 센 건 무엇이다? 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 신뢰를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문제에서만의 협상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에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에 와서 약간의 실수를 했어요. USB를 안 가지고 왔어요.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담당자하고 나는 짧은 협상을 한 거지. USB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줘야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순간순간 협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협상들이 내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만약에 늦게 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우 USB 안 가져왔네 이러면은 당장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할게요. 적극적 경청. 아까 이야기했죠. 귀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귀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귀 이자에 보면 순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순하게 하고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도 점점 느끼는 게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눈도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카카오톡으로 어디에서 만나자고 연락 왔는데 엉뚱한 시간에 나가거나 엉뚱한 장소에 가 있던 기억.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경험들 있죠. 어디 굉장히 많은 대중이 모인 데서 은하야 해도 내 귀에 딱 들어오죠. 그런데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 귀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들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라는 건 내 귀를 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의도대로 들어주는 것이 적극적 경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의도를 들어줘야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은 적극적 경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본인과 상대방의 업무 처리 스타일을 파악해라. 업무 처리 스타일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느리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하는 사람. 굉장히 달라요. 혹시 어머니가 뭐든지 늦게 한다고 답답해 하시는 학생. 그죠? 기분이 어때요? 내가 보면 그냥 어머니께서 그러셔요? 제가 엄마가 늦게 하세요? 엄마가 늦게. 뭐 어, 하는 게 지켜보는 날은 너무 답답한 거. 응, 나는 5분이면 끝나는데 어머니 30분 넘어가는 차라리 엄마 내가 하고 말게.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 처리 스타일이 다르면 그래도 그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대신 그 사람이 그렇게 느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현명한 협상가라면 시간을 빨리 말을 해줘야지. 이게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코리안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코리안 타임을 염려해서 어떤 때는 1시간 일찍 오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자, 본인과 상대방의 갈등 관리 스타일. 지난번에 갈등 유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내가 뭐 권위형인지 내가 타협형인지 내가 억압형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갈등 관리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굉장히 권위형이야. 근데 이 사람이 회피형이야. 그럼 이 두 사람은 잘 맞아요. 근데 권위형과 권위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둘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권위형이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회피해주면 되죠.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여쭈어 봤어요. 아까 역지사지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 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려워. 그거보다 더 쉬운 건 뭐예요? 자기 자신. 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바꿔주면 되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타협형을 만난다던가 서로 잘할 수 있는 유형을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권위형과 권위형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문. 소문이 어떤 때는 오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소문을 다룰 때는 특히 협상을 할 때는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걔는 그렇대 하는 나쁜 소문이 들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관점, 편견, 그리고 선입견 이런 것들 갖지 말고 그 친구를 진심으로 이렇게 봐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관적 판단의 상대성에 대한 이해.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조자경 학생은 키가 커요. 맞아요? 여기선 비교적 맞아요. 그런데 김은아 학생은 키가 작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 이렇게 지나가면 키가 큰 사람이에요. 이 주관적 판단의 상대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단맛도 요즘은 브릭스로 표현해 주잖아요. 참외가 단지 멜론이 단지, 멜론도 달고 참외도 달다고 하잖아. 근데 브릭스로 표현될 때는 멜론이 훨씬 더 달겠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능한 협상인이 되려면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잘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객관적 사실을 정말 그것이 객관적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객관적인 사실도 잘 파악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